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제 전공은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기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기침을 혹시 하시는 환자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주위에서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알레르기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환자분들이 기침을 좀 오래 하시면 뭐 알레르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기침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고 오래 기침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라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그 중간에 그냥 손을 들고 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뭐 환자 증례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좀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있고요. 대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기침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거 담배 때문에 내가 기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으로 잘 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는 담배도 안 피는데 저는 담배라고는 피지 않는데 왜 기침을 할까?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 그다음 남자분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시지 않는 분들이 기침을 할 때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한 5개월, 어떤 분들은 20년 기침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좀 한참 될 때, 그때 이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침할 때 같이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본인들이 이제 분석해서 오십니다. 목에 뭐가 있는 것 같다든지, 밤에 심해진다든지, 가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기침할 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그러면 왜 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침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우리 이제 호흡기라고 하는 게 이제 코, 이제 숨 쉬는 그 기관지, 폐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 나쁜 게 들어오면 그걸 밖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사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반사 기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심하게 공사하는 현장에 갔다. 그럴 적에 뭐 분진도 날리고 뭐 더러운 것이라든지 먼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침을 해야지 되겠죠. 아니면 우리 흔한 예로 이제 음식 잘못 드시다가 사례가 걸리면 기침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기침을 해야지 정상적인 반응이고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데 실제적으로 그럼 이게 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침이 단순히 그런 외부에서 뭐가 나쁜 게 들어와서 내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속에 뭐가 다른 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도 하시고 실제로 다른 병이 있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병적인 기침이라고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크게 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은 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침을 할 때 2달, 석 달, 뭐 1년 조금 좋아지는 듯 했다가 또다시 악화되고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병적인 기침이라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기침 반사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호흡기의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숨 쉬는데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음식이 잘못 들어간 사례든 아니면 더러운 먼지든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 이게 이제 사람을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린 것인데요. 이 점으로 표시해둔 이런 부위에 이게 지금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빨리 기침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어떤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당연하겠죠. 코 안으로 뭐가 들어오면은 이게 뭐가 이상하구나 신호를 받아들이고, 기도, 여기 성대 있는 부위, 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횡격막이라고 하는 횡격막에도 있고, 또 위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으로도 뭐 자극이 잘못되면 기침이 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침 수용체를 어떤 이런 자극하는 물질들이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로, 뇌로 이게 뭐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에 의해서 기침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드는 과정입니다. 그냥 콜록콜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 주위와 이 폐 주위에 있는 여러 근육들이 한꺼번에 수축을 해야지 기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압력을 줘서 그 빠져나오는 그 속도가 상당한 속도로 빠져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기침 반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기침이라는 게 병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침은 사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배도 아파도 갈 수 있고, 머리 아파서도 가시고, 간이 안 좋아도 가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호흡기 계통의 이상, 그러니까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그런 호흡기 계통의 이상에서 가장 흔히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환자들이 오시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제일 흔히 오시는 이유가 이제 되게 한 서너 가지 정도인데요. 되게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기침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목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너무 힘이 빠진다 하시는 그 이유이시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점잖은 자리에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다 하시고, 여기 어른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50대, 60대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이런 것 등등으로 그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도 관략근이. 그래서 기침을 하시면 자꾸 이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래된 여자분들, 우리나라 이제 어머니들이 끝까지 참다가 왜 20년 만에 오셨어요 하면 이제는 정말 도저히 못 참아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요실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오시는데, 너무 걱정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침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무슨 심각한 병을 내가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건 암이죠. 혹시 폐암이 아닐까. 혹은 이제 결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결핵이 아닐까. 혹시 요새는 에이즈 이런 게 아닐까. 혹은 이게 알레르기 절대로 안 낫는 알레르기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남들한테 옮기는 병이 아닐까를 많이 이제 걱정하셔서 병원을 찾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환자분들이 오실 적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은, 물론 여기에 이 암, 결핵, 에이즈 이럴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근데 아주 드물고 되게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기침의 그 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를 짧게 얼마나 오래 기침을 했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기침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오래 하셨느냐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묻는 그 질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치료 방법도 다르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사실은 왜 기침을 하는지 그 원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물어보게 되고요. 우선 이 급성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급성기침은 모두 다 한 번씩은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기침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며칠 하거나 아니면 좀 길게 가서 저희가 한 3주 내지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까지 감기 끝에 기침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 될 때, 이제 적어도 한 2달 이상 기침이 될 때는 이거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찾기를 권하고,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대로 된 원인, 왜 이렇게 기침 오래 하는지 이 원인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굉장히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대개 일반인들, 보통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가 평생에 이런 만성기침이라는 걸 그러니까 만성기침이라는 게 한 2달 정도 오랫동안 기침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이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반 넘게가 이제 기침을 계속 하시는 거죠. 병원은 물론 잘 안 찾아오십니다. 담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10% 이상,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담배와 무관하게 기침을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급성 기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급성이라고 하는 건 짧게 기침하는 것. 그래서 큰 걱정은 실제로 안 하셔도 되고요. 대개는 상기도 감염, 이제 감기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감기 끝에 좀 기침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는 자극 물질이 주위에 있을 때, 그런 데서 늘 노출돼서 일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저것 때문에 기침을 하는구나 하고, 그거를 피하면은 또 기침 나지 않고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무슨 폐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기침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며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이내로 이제 끝나고,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하고 다른 증상,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지 말라고 해도 이제 다 찾아가시게 되고, 대개 일단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더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만성기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성기침은 굉장히 오래 하는 기침이라 그랬고, 적어도 한 달 반, 2달 이상 계속 기침을 할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대개는 굉장히 이 진단과 치료가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기침했다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 기침하셨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몇 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다니셨습니다. 좀 다녀서 좀 좋아지시면 이제 다 났구나 하고 한두 달 기다리면 또 시작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기침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나 자세히 여쭤보면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래를 많이 뱉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래 전혀 없이 계속 기침만 하시는, 마른 기침, 소위 말해서 마른 기침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속 기침이 석 달 전에 생기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멎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부터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신다든지,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한 달 하시다가 좋아졌다가 또다시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벼운 기침, 되게 이제 오래 참고 오시죠. 아니면 기침을 하셔서 온몸에 땀이 쭉 날 정도로 기침을 하시는 분들, 또 이거 기침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이 생겨서 이제 이게 내 건강에 무슨 적신호가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데, 되게 숨이 같이 차시다든지 기침을 하실 때, 아니면 가슴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콧물, 재채기, 코도 막히고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이 가렵다든지, 아니면 온몸이 가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목소리도 변하고, 그 다음에 쉽게 피로해지고, 또 체중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변화들과 함께 기침이 끊어지지 않는 기침이 계속 나실 때, 이건 저희들이 의학적으로나 환자분들도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죠.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가래 나왔다가 밤에 심해졌다가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생기느냐? 이유는 이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것은 무슨 간암, 위암, 위궤양 이런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질병명, 진단명은 아닙니다. 여기 만성기침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오래 기침하는 그 자체, 증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기침이 생겼나를 저희가 거꾸로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 원인이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만성기침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무슨 위암이나 위궤양 이런 것처럼 따로 이것을 떼놓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기침하는 게 뭐 때문인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저희가 우선 간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기침을 너무 오래 하셔서 힘드시기 때문에 기침을 빨리 먹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진료실에 딱 들어오시면 두 가지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저 CT 찍어주세요. 첫 번째가 CT를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뭔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일 당장 기침을 먹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만성기침의 경우는 이걸 이제 저희가 증상치료라고 합니다. 기침을 일단 먹게 만드는 것. 이제 약이 있죠. 기침을 딱 먹게 만드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뭐 원인에 관계없이 아까 그 기침 반사를 보여드렸는데 그 뇌에 그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뇌에 작용을 해서 기침 자체를 아예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뭐 처방을 하는 그 진해제라고 하는 약이 기침 억제제가 그냥 뭐 원인과 상관없이 아까 그 중추신경제로 들어가서 뇌에서 그냥 기침하지 마, 기침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마라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상식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뇌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침을 안 할 뿐이지 원인 치료가 안 되면 그 약 끊으면 다시 기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불행하게도 이런 증상 치료를 하는 그런 약들은 되게 우리가 마약 성분에서 추출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 약에.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그런 약들 때문에 그런 마약의 의존성 또 마약에 의한 부작용들이 약하게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방 그 약을 쓰면 금방 기침이 내일이라도 먹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약을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급성 기침일 땐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그냥 가서 저절로 좋아지는 병들이 많으니까 심한 기침에 쓸 수가 있지만 대개 이 만성 기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 약을 먹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그런 기침만 억지로 멈추게 하는 약을 바로 쓸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저희가 이 만성 기침을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인이 왜 기침을 하는지 그 원인 진단이 굉장히 필수적이지만 그게 아주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3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쭉 진단을 하다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고민이 되죠. 이거 뭐 확실히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환자분이 좋아지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또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환자 간의 그 신뢰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단명인데 하고 치료 시작했는데 전혀 안 좋아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환자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딴 거 한번 검사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될 때 이제 그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치료를 이 만성기침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면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기침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그 코스를 경과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